안녕하십니까. 이제 행정법, 이제 여러분들 내년 대비죠, 이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9급이신가요, 전부 다? 9급? 7급 하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7급 없죠? 음, 7급이 있으면 7급은 헌법을 하거든요. 헌법을 하기 때문에 그 헌법의 기초, 정신이 있어, 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가면 되는데, 9급만 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흘러다니는 기본 이론이 이제 다 여기 반영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걸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는 이 행정법 전체, 전체가 한 약 800에서 900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서 기본 개념만 잡아낸 거예요. 기본 개념에서 기초적인 개념만 잡아낸 건데, 그걸 한번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쭉쭉 읽어보셔갖고, 원래는 작년에는 그걸로 처음에 이제 한 이틀 강의를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기초 개념을 먼저 잡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그때 이제 진도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얇으니까 그냥 평상시 있잖아요. 평상시 복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과목을 접근하실 때 힘든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막연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이렇게 막 따라오다 보게 되면 지루하니까 이게 또 이제 공부가 또 안 돼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시면 대충 행정법 전반의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대충 그 용어 같은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용어가 익숙해지는 거죠. 자꾸 읽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니까 그거를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수업 나갈 때 그게 이제 구체화되거든요. 구체화될 때 이게 그게 그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그 틈틈이 아니면 진도에 맞춰갖고 아마 복습하는데 한 장 분량도 안 될 거죠. 만약 그쪽이요. 그러니까 그날 끝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 있잖아. 한번 쭉 이렇게 쭉 한번 그 파트를 갖다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러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갖고 대충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아요. 한 20페이지 읽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밥 먹을 때라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대충 앞으로 내가 행정으로 배울 때 대충 무슨 소리가 나올 것인지,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뒤에 뭐 하는지 깜깜이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갖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요. 그 다음에 9급은 행정법이 지금 선택이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필수였을 때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선택으로 바뀐 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7급 학생들처럼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막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행정법의 내용들은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나오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파트 기본 강의 때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요거는 나오긴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그 기출문제라든가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이 법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처음에. 혹시 법과 좀 친하신 분, 뭐 법대를 나왔다든가, 뭐 법과 관련된 어떤 뭐 서적을 되게 좋아했다든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일반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정말 진짜 무식해요.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오는 거고요. 근데 전혀 법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법을 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이 파트가. 거기다가 이 행정법은 더 힘든 게 뭐냐면 얘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비해서는 체계가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막 부서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져 있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그 각개전투하듯이 막 들어가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짜증난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말이 되게 어렵고요. 용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법률 관계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판례도 되게 많은데 판례에서 나오는 또 용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짜증나는데, 하나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근데 얘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냐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려운데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요. 접근할 때는 쉬운데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행정법은 접근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은 되게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에 다가갈수록요. 봐야 될 게 탁탁탁탁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파트라든가 주로 어느 파트가 주로 나오는지가 늘 뻔하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들어가면 적어도 90점 이상은 넘는다 뭐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에 다가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이게 부담이 약간씩 더 이게 덜어지게 되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과목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국사 같은 건요. 이거는 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거든요. 워낙에 할 게 많으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재밌죠. 들어갈 땐 재밌어요. 재밌으면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해갖고 뭐 재밌고 좀 외우는 거야. 뭐 모든 과목이 다 외우는 거니까 상관이 없이 가는데 근데 점수는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국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폭탄 터진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과목이라고. 근데 행정법이나 이런 애들은 나오는 게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판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나오고 덜 나오냐의 문제이지 이게 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시험 보러 들어갈 때쯤에는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늘 평생 그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영어를 처음에 접근할 때 쉽죠. 왜 한 20년 동안 15년 동안 영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영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어가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점수는 안 나오죠. 저기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우리말인데 이제 접근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험에 갈 때는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닌 게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런 과목도 있는 반면에 행정법은 시험이 다가갈수록 딱딱 정리가 되고요.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쫙 우리가 훑어서 나가지만 이제 뭐 집중 강의 들어가거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거나 나중에 핵심 강의 들어가거나 모의고사 강의 들어가면 정말 딱 나올 수 있는 파트만 집중해갖고 막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들만 딱 챙겨서 가게 되면 별로 그렇게 점수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나 뭐 헌법같이 법 과목들은요 노력한 만큼 나와요. 쏟아본 만큼 점수가 나와지고 근데 다른 과목들은 버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 볼 때 이 법 과목들은 전략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어느 정도 처음에 힘들지만 한두 번만 이제 돌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이제 저절로 올라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니까요. 첫날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에 그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에 학원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엔 정말 야 어디서 저런 사기꾼이 와서 강의를 하냐 막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야 전 생사기꾼 막 어떻게 저런 놈이 강의를 해? 막 이런 정도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버틸 수도 없는 거고요. 워낙에 강사들도 이제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든 간에 여러분들이 당락을 떠나갔고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만 이제 강의에서의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 이제 강의를 어떻게 전달하냐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그 강사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그래서 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말투라든가 이 어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긴 거라든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무려 1년 내내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짜증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피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실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좌우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에서 좌우지우지하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우리끼리 할 때 네가 뭘 한다고 가르치냐 뭐 이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냥 그런 거지,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못 가르치고 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다 떠나셔갖고요. 자기가 선택한 강사하고 자기가 선택한 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태도예요. 생활 습관이라는 건 생활 태도가 시험을 당락을 좌우하는 거고, 요즘은 학원 시스템들이 워낙에 좋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또 값도 싸잖아요. 엄청나게 싸갖고 무슨 프리패스 해갖고서는 뭐 한 몇십만 원만 내면 모든 과목을 모든 선생들하고 정말 1년 내내 들을 수 있고만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에 뭐처럼 저 사람 유명 강사는 뭐 다 마감돼갖고 뭐 돈 없어 돈 뭐 수강료 무진장 비싸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단계 들어오면서 이 프리패스 제도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요.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전국의 학생들의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됐고요. 오히려 합격하기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와서 강의 듣고 이제 좋은 강의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값싸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노력만 하면은 자기 노력하에 따라서 이제 붙고 떨어지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된다라고 하고, 되고 결국은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렸죠.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생활 습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형인지, 아니면 머리가 좋은 형인지, 그다음에 이제 끈기가 있는 형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해형인지, 아니면은 내가 단순 암기형, 초치기 있죠? 저 초치기 형인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자꾸 파악을 하셔갖고요, 자기에 맞는 공부 스타일하고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 강의 들었다고, 뭐 수석이 누구 강의 들었다더라, 뭐 누가 몇 시간씩 공부했다더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누가 몇 시간씩 공부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체력이 약하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 가끔 물어보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가 버틸 만큼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10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 14시간씩 해야 된다, 합격 수기 보게 되면 나는 뭐 하루에 뭐 12시간씩 했다, 14시간씩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공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자기 체력이 이제 고갈돼 버려갖고, 진짜 시험대 앞에서 한 2, 3개월에서 막 밀어붙여야 될 때 그냥 완전히 퍼져갖고서는,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공부 시간은 자기 체력이 버텨주는 한도 내에서의 최고 시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빨리 붙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내가 안전하게 천천히 몸도 챙겨가면서 붙겠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약하게 해갖고 조금 길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만큼 해갖고 1년 만에 붙는다. 근데 내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만큼 해서 2년 만에 붙어야 된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이라든가 자기 지력이라든가 자기 모든 사정을 다 감안해갖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대강의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강의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쪽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계획표를 작성을 하셔갖고요, 계획을 가지고 다니시고, 계획이 없으면요 생활이 무너져요. 이 생활이 굉장히 지루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서 강의 듣고 가서 또 공부하다가 또 가서 자고, 그냥 이게 1년 내내 반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라고. 근데 이 지루한 싸움에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 이제 꼬실 때 있잖아요. 아주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고 싶어. 그리고 누가 꼬셔주길 원해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는. 그러면 꼬셔주길 원하면 얘가 살짝만 건드려도요, 막 와, 그러자 이렇게 해갖고 지가 막 넘어가는 것처럼 해갖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놀러 가려고 하게 되는 게 이게 수험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갖고, 공부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지능을 갖고 있을 때요, 그때 한 1년에서 아니면 2년 정도 사이에서 이제 될 수가 있는, 합격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8시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여태까지 공부 생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다 공부해보고 시험도 봐봤고, 뭐 대학교 때도 공부하고 시험도 봐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다고. 근데 왜 세상 와서 자꾸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나 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니들 평소 하던 대로 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보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를 되게 안 한 거야. 그죠?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게 되면 공부 안 하게 합격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생활 딱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시험도 항상 당일치기였지. 언제 뭐 우리가 뭐 시험 본다고 그래고 몇 달 전부터 공부하고 다 노트 만들어갖고 외우면서 막 이렇게 물론 공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장학금 받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당일치기 시험 발표 나야 그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시험 범위 어디에요 뭐 해갖고 뭐뭐 나올까요 뭐 해갖고서는 그거 막 이렇게 챙겨갖고 그거만 딱 보고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건 처음 해보는 거야.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는 거는
중고등학교는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했는데 그때는 내가 세워서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시간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가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가니까 가고 어머님이 야 어느 학원이 좋단다 가라 그러니까 가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가니까 학원 가니까 또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세워갖고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아마 이제 처음일 거라고. 예,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를 얼마만큼 체크를 할 것이 체크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얼마만큼 나를 잘 끌고 갈 것이냐가 되는 거고, 여태까지는 끌려왔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해던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